지금부터는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시간 또 마무리는 우리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의 정혜선 회장님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선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준원 교수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또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이 오늘의 주제가 중소사업장의 산재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중에 특히 예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오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토론자가 7분이신데요. 저희가 지금 예정된 시간보다 좀 많이 지나서 토론자분들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의 발표는 여기 자료지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 12시에는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한 5분에서 6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의견 듣고 나중에 종합토의를 같이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보고 계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방에 의견을 주시면은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또 발표자와 토론하신 분들에게 질의응답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토론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 발표를 해 주실 분은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의 김광일 본부장님이십니다. 김광일 본부장님의 토론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노총의 김광일입니다. 이준원 교수님 발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준원 교수님 발제 내용 중에서 일반회계 확대권, 일반회계 출연금 확대권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원 교수님이 32페이지에 지금 위에 슬라이드 윗거를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산재예방 기금이 0.3%인데 지금 0.2% 정도 지금 계산했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이 산재 기금이라는 거는 다 아시다시피 산재 보험료입니다. 산재 보험. 1년에 한 7조 정도 거치는데 산재 보험 급여로 6조 정도가 나갑니다. 6조 정도 나가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 산재 보상 보험법에 의해서 3% 범위입니다.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계상한 게 155억입니다. 150억을 굳이 나누자면 예방적으로 들어가는 건 한 92억 정도 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산재보험 운영한다고 60억을 다시 노동부가 가져가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90억 예방 예산 중에서 32억을 주는 거예요. 그거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그것도 보면 지금 31페이지 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 155억인데 이 155억 숫자도 중요하지만 밑에 있는 퍼센트가 중요합니다. 0.32, 0.32, 0.30 쭉 내려가다가 155억 0.22%까지 내려갔고요. 지금 2021년도에 작년에 우리가 2020년 4월 달에 경산호위 합의하고 나서 8억을 올렸습니다. 근데 퍼센트는 0.20%로 떨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비율상으로는 떨어졌다. 근데 지금 올 초에 저희들이 경산호위 이행평가위원회에서 저희 한국노총에서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해서 이행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좀 황당한 답변이 왔어요. 이행을 잘하고 있다. 우리들은 2020년에 92억에서 100억으로 올려서 지금 8억 올렸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정도 8억씩 올려가지고는 2,500억 정도 만들려면 300년 걸려야 돼요. 300년.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2006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년 됐는데 2006년도 합의했고 합의한 거 이행 안 하니까 2008년도 다시 합의했어요. 그래서 2020년도 저희 합의문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뭐라고 합의했냐면은 정부는 2006년과 2008년 노사정이 합의한 산재예방 사업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확대, 산재기금 지출 예산 총액의 3%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산재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 규모를 매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 실적 방향을 논의하는 노사정 협의 체계를 구축한다. 여기 중요한 거는 매년 확대하고 거기에 따라 노사정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매년 확대하지도 않았고 노사정 협의 체계를 구축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8억 올렸지만 실제 퍼센트로는 0.20%로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거는 경산호위를 1년 6개월 동안 합의를 해서 대통령 직속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분명히 노사정 대표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기재부 장관도 합의를 했고 합의하면서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 2008년도 계속 이행을 안 해서 노동부에 계속 얘기하니까 노동부에서 이행 파기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뭐하러 이 노사정위원회를 합니까? 저는 올해 또 노사정위원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행이 될 것 같지 않으면은 노동계가 들러리 서서 뭘 합의할 이유가 뭐 있냐 좀 안타까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문제점은 뭐 이거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다른 보험과 한번 비교를 볼게요. 건강보험은 지금 이것도 문구가 비슷합니다. 정부 일박에는 100분의 14 정도를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 지금 거의 100분의 10까지는 더 출연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있습니다. 9조 정도 출연하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또 건강 증진기금으로 100분의 6 그래서 100분의 20%를 건강보험에 이거는 예방도 아닙니다. 건강보험 급여예요. 저희가 산재예방기금을 일반회계로 출연해서 이거를 산재보험급여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방사업으로 써달라는데 그거를 갖다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92억 주고 60억을 가져가는데 저는 이건 너무 황당하고요. 저는 이번 토론회가 이 사회적 소통의 토론회는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여기 좀 많은 단체도 와 계시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저희들도 저기 보건의료단체처럼 나가서 투쟁을 해야 돼 이제. 말로는 안 되잖아요. 이제 합의도 하고 대통령 직속에도 합의하고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이제. 안 되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저는 안전보건하는 사람들이 좀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착해요. 솔직히. 너무 착하고 노사가 모은 산재보험료를 정책이나 모든 수립을 거의 정부가 지도를 하고 가고 있어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 예산이 지금 산재보험기금 여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재부 말처럼 여유가 있어요. 한 23조 여유가 있어요. 막말로 2년 동안 산재보험료 안 걷어도 돼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기재부 말처럼 산재보험료가 정부 일반에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산재보험료를 거친 거를 예방사업으로는 산재보험 가입자들만 보호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산재보험 가입 안 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 비용으로 보호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형평이 맞지가 않다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100분의 20인데 담배 건강증진기금이 6%를 계상하는데 담배 수입이 적어요. 그래서 6%를 안 돼요. 6%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보건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바꾸려고 그러면 정부가 100분의 14에서 100분의 14로 17로 바꿔달라. 그리고 건강증진기금을 100분의 6%에서 3% 그거를 지금 법 개정이 지금 3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까 우리 저기 이준호 교수님 얘기했지만 산재보험법 몇 번 발의가 됐었어요. 단순해요. 100분의 3 범위를 100분의 3 이상으로 바꾸면 돼요. 이 범위를 이상으로 바꾸는데 지금 15년 이상 걸립니다. 사회적 소통 다 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는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이번 대선 전국에서 이 안전보건 정책과제 1번이 이겁니다. 산재 일반회계 확대. 저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의 책무가 있는 거예요. 정부가 대기업한테 막 현대중공업 이런 데 4천억씩 투자해라. 공생협력 사업을 하라 그러는데 정부는 뭐를 했냐고요. 본인들도 투자를 해야죠. 일반회계로. 그래야 일반회계를 써야 산재기금이 아니고 일반회계를 쓰면 국회나 정부나 더 관심을 갖습니다. 산재기금 자체는 여유가 많으니까 왜 그 돈 안 갖다 쓰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조금 이제는 소통은 이걸로 마지막이고 이제는 합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선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낸다. 우리는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국노총에서 지금까지 경사노위에 참여하면서 2008년부터 일반 회계의 산재 예방 지원을 요청을 해왔는데 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해서 산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토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발표는 한국경총 산업안전본부의 이무택 본부장님이십니다. 이무택 본부장님의 토론 발표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경충의 이무택 본부장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중소기업 우리 사업장 좀 지원을 위한 또 중소기업 사업장 산재 예방 감소를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오늘 자리는 저희 사업주 측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고 또 질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경영계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사업장들이 지금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발표하시는 대로 이제 중소기업 부분들은 여러 가지 뭐 인력 예산 부분들에 대한 뭐 한계가 있는 것들은 잘 아시는 대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 경총이 최근에 좀 실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게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은 아니고요. 50인에서 100인까지 정도의 일정 정도 그래도 중소규모이지만 조금 규모가 있는 사업장이 한 77.3%가 이제 법 시행일까지 이제 의무 준수가 이제 어렵다고 좀 응답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은 응답들이 안전비용 확보 문제를 제기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적극적인 좀 지지가 지원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 보면 정부의 이제 책무와 관련된 부분들은 발제자도 말씀하셨고 이제 노총에서도 이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인데 사실은 정부 지원과 관련 규정이 지금 앞서 언급하시는 대로 16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16조 규정 부분들은 올해 법이 제정이 되고 바로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러면 1년여라는 시간이 사업장에 준비하고 지원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좀 준비되었는가 생각해 보면 정부는 여전히 아직까지 이제 해설 지침도 내년 1월 27일인데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 대규모 사업장에 있어서도 지금 법상 이상으로 좀 준비를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제 법률 규정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실 법 수준 이상으로 우리 대규모 사업장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소규모 사업장 부분들은 아까 법적 규정 부분들에 대한 아직까지 이해도도 떨어지고 법률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그런 지금 상황이 있고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정부가 정부 조직을 국 단위에서 본부 단위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이제 조직을 확대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 확대를 했는데 지원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은 어떤 방안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본부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인 방안들이 안 나왔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기존에 하던 우리 안전 사업들 연장선상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져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좀 획기적인 이런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그동안에 노사정 단위에서 3차례 합의를 했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노총에서 우리 김강일 본부장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현행 산재보험 기금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대부분 예방 사업들이 이제 산재 예방 기금에서 산재보험료를 통해서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활용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타 사회보험에 비해서 산재보험 기금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최근에 산재보험이 이제 단기성 기금하고 연금성 기금 부분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누적이 되고 제가 이제 정확한 연도는 기억 안 나지만 2000년도 한 중반에 우리가 그 산재보험 재정과 관련된 부채 규모를 얘기하면 장래에 저희가 갚아야 될 게 제가 2000년대 아마 중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40조입니다. 부채 규모가 갚아야 될 규모가 사실은 그에 발생하는 장기성 연금 부분들은 우리가 적립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적립이 안 되는 수준이고 물론 이제 국가에서 간장하는 이제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산재보험료나 부채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조금 대안 마련은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산재보험기금이 기재부가 만약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다면 산재보험기금이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예방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이유라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인 어쨌든 정부의 좀 책무 사항으로 이 부분들을 이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올해 조금 늘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8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 그러면 이 정부가 우리 그 산업안전, 산재 절반 감소가 그 핵심 국정 목표이고 과제인데 이 정도의 금액 가지고 정부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법 개정 부분들이 필요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저희가 합의한 수준 이상의 정부 출연금 이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이 재원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 하는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저희 우리 노사를 비롯해서 공단, 정부, 전문 기관들의 민간 기관들의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부 입장에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고용부 입장에서 분명히 좀 해주셔야 될 것들은 기재부가 재원 부분들을 이렇게 마련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말씀들을 우리로서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고용부 차원에서 지금 예방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어떻게 좀 마련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중소기업 사업장에 취약한 중소기업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플랜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플랜이 마련돼서 사실은 플랜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지적할 민간에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저가 수주라든지 지금 안전공단도 민간기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안전공단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공단 측면에서 보면 지금 재원이 확대되고 예방과 관련된 있는데 현재 한정된 인력으로 공단 인력이 적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중소규모 사업장들을 다 커버하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정 부분 예산이 확보되어지면 공단의 그 부분들이 물량으로 떨어지게 되면 공단 직원들이 물량 그거 다 그 연간에 그죠? 계획대로 그 부분들을 다 맞춰 나가는 그런 입장에 있어서 좀 실질적인 예방 지원책과 사업장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점검, 물량 유지에 하다 보니까 거의 사업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 정부의 금액 확대와 아울러서 정부 단위의 전반적인 로드맵 지원과 관련된 이런 구체적인 좀 계획들이 조금 마련되어져야 되고 공단 사업 포함해서 민간의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의 결국에는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단 사업과 민간 지원 사업에 그러니까 이준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망라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들은 저희 안전을 담당하는 저희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머리를 모아서 구체적인 좀 방안들이 좀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무택 본부장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그 중에 사업주의 의무에 관한 조항은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지면서 바로 지금도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하는 관련된 말씀을 쭉 해주셨습니다. 금방 그 노총과 경총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 기금 확대, 그 다음에 그 산재보험료의 3% 이상 인상, 이 부분은 모두 노사 의견이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실제로 원하는 내용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계에 계신 전문가분이신데요. 한국안전학회 부회장이시고요. 현재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신 백종배 교수님 모셔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준원 교수님 공단에 계실 때도 활동이 왕성하시는데 이제 학교에서도 우리나라 산재 예방에 많은 관심과 열정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발제 잘 들었고요. 앞서 말씀들 하셨듯이 최근 정부의 이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돼서
노력이 굉장히 돋보이는 시기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3년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안전관리본부가 출범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뛸 준비는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은 그 여러 가지 정부에서 노력으로 이제 사고 사망자를 한 1,000명 정도에서 조금씩이나마 이렇게 다소 줄여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여기에서 그 주로 타겟이 되는 50인 미만의 감소 추세는 오히려 좀 늘어나는 그런 그 희귀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50인 일부 그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쏠림 현상은 있지만 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산재 예방 정책들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 주요 타겟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이거는 그 중소기업 중앙회의 의견인데요. 제가 오늘 토론 자리에서 좀 정리를 한 내용인데, 그 50인 미만이 이와 같이 타겟인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굉장히 힘들다. 힘들면은 이제 그 크린 3D로 인해서 보호구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설비에 대한 지원을 받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최근에 와가지고서 많이 축소가 됐다, 이런 얘기들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는 이제 뭐 간절하게 정말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을 이해하고 안전을 이행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그 체계, 안전보건 체계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이행해 볼 텐데 그런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직원을 좀 뽑아서 그 체계도 잡고 안전관리를 좀 해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주의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게 정부에서 고용 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정부의 자금을, 예산을 조그만한 사업장에 인력을 투입하고 일부를 정부의 예산으로 대신 내주는 그러한 그 고용 쪽의 사업을 빗대서 이쪽에 안전 쪽에 역량 있는 분들을 저희에게 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현장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저희 노동부하고 저희 공단 인력 및 그 예산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그러한 밀착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간접 프로그램 지원 이런 쪽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에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안인 안전문화라든지 위험성 평가라든지 시스템 지원 등 이런 것을 하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과거부터 아까 그 상임 부위원장께서 최미영 상임 부위원장께서도 얘기했듯이 산재 예방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일반 회계 지원 확대에 대한 노사정이 합의한 것이 계속 몇 년 동안 끌어왔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그 해결이 된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근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 예방 활동, 그 타겟이 되는 50인 미만의 그 산재 예방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서 그들로 하여금 순응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앞에서 노사정에서 이미 합의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까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러한 확실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게 토론자로서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백종배 교수님이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설이라든지 물품 이런 지원이 많지 않고 특히 무엇보다도 인력이 안전 전문 인력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런 걸 해소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필요한데 일반 회계의 지원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민간단체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산업안전협회의 사업총괄이사이신 김창도 이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김창도입니다. 자, 앞에 여러 말씀을 듣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현실적으로 저희 현장에서 뛰고 있는 민간 단체로서 이렇게 보면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감소에 대한 대책 이 부분에 뭐 사고가 많이 난다 뭐 그래서 통계적인 것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하고요. 우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백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중소기업에서 그 업무를 아는 사람 또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어떻게 보면 1997년도 이제 6월 11일 날 이렇게 돼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전에는 30인서부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끔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기업 규제 안하 조치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50인 이상으로 이제 바뀌어 나갔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상황에서 보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든 뭐 이렇게 돼서든 아니면 그 일반 민간기관이든 뭐 수탁기관에서 이렇게 지원이라던가 지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사각지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민간기관이나 아니면 공단에서도 일시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뭐 국고 지원이다 아니면 밀착 지원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숫자 노름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바뀌긴 했지만 전에 국고 지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한 사업장에 뭐 2회, 3회 정도 해고 이렇게 되고 끝나고 또 다른 사업장 숫자 늘리기 정도로 해서 상당히 많은 사업장 수를 이렇게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걸 뭐 좀 제대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 적어도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서 얘기를 하고 그걸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지시키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한 두세 번 만나가지고 끝나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돈은 돈대로 들어갔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는 상당히 안 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뭐 3%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제 지원을 해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한 30인 이하로 이미 됐던 것을 다시 좀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당시에 했던 것들도 보면 그 30인, 50인 이하 이 정도에서는 노동 집약적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설비도 열악하고 됐지만 지금 아시는 것 같이 50인 이하 30인 사업장은 상당히 큽니다. 지금 또 그때하고 사정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동화라든가 뭐 설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돼서 이 그때 규모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위험 설비라든가 위험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보유가 돼 있고 또 이 부지라든가 설비 규모도 엄청나게 컸는데 단지 20년 전에 그 인원 기준으로 이 제도의 그 안전관리자 선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각지대로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이번에 또 바뀌는 것이 그것도 전에 같이 이렇게 됐던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것도 다 기업 규제로 해가지고 일반 기업, 민간 기관에다 풀어서 뭐 수탁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의무 고용을 또 전부 다 또 시키게 이렇게 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데는 시키지 않아도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는데 이쪽이 풀리다 보니까 이 안전관리자 이쪽에 있는 인력들이 수급이 일시적으로 또 이쪽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모자라는 인력 중에서도 안전관리 인력들이 한쪽으로 대기업이나 좀 기업들이 좀 큰 데로 이 쏠림 현상으로 또 이렇게 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상당히 인력들이 상당히 모자라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전에도 안전 학계에도 이제 계시겠지만은 요즘에 학교에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산업안전이라는 과가 없어요. 전부 이상한 과로 전부 변형을 해갖고 다 하고 있어요. 그걸로서는
경쟁력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뭐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그거 갖고는 시장에서 통하지가 않으니까 시장에서 이거 뭐 취업이다 뭐야 이게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끄들어서 자꾸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좀 내려와서 이렇게 되다 보면 자체 고용이 됐든 또 아니면 뭐 민간 기관이 됐든 이렇게 돼서 민간 기관의 그 영역이 좀 활성화가 좀 된다고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보면 인력도 좀 하고 일자리 창출도 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학교에서도 제대로 인력을 또 뽑아서 그대로 활성 이게 순차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뭐 인력으로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닌데 어느 정도 일부분만 지원해주면 민간 기관에서 할 수 있고 또 기업에서도 그 정도 규모라 그러면 누군가는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제도 쪽으로 좀 맞춰줬으면 하는 게 어떨까 또 그런 거에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이기도 하고 저희 협회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전협회 김창도 이사님께서는 산재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거를 지금 국고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지원을 갖기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안전관리 인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산업보건협회의 이사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분은 김홍갑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총괄 이사님이신데요. 김홍갑 이사님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대한산업보건협회 사업이사 김홍갑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다 안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하신 걸로 이렇게 되시는데 저는 보건 분야 쪽으로 저희 또 민간기관의 이제 유일한 지금 현재 토론자로 이렇게 돼 있어서 보건 분야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에 그 질병 사망자 수가 1,180명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사망자보다 더 많이 나온 그런 좀 통계가 나왔고요. 이 중에 질병 사망자 34%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뭐 이러한 사항들은 줄곧 지금 그 중소 그 사업장에서는 이 보건관리의 업무가 내용상 현장에서는 굉장히 전문 분야별로 그 업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보건관리 쪽은 의사, 간호사, 위생사가 협업해서 지속적인 이제 관리가 필요해야 그러한 또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통적인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현재 안전보건 담당자의 중소사업장에서는 이제 지정 어떤 인정제도나 선임 어떤 의무제도가 없다 보니까 이 담당자의 전문화를 좀 그래도 요구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제 바뀌어지니까 그 업무의 지속적인 그 기술 지원이 효과가 굉장히 좀 미비하거든요. 아까 우리 법제도에 이제 2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 담당자 이제 선임 의무화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원활하게 이렇게 좀 가동이 지금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50명 미만으로 좀 확대해서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 선임 제도로 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어느 일정한 소정의 교육을 좀 그 안전보건 교육을 시켜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인증 지정 제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더욱더 보건 분야 쪽은 앞으로 화학물질, 유해물질에 대해서 또 중대재해처벌이 앞으로 이제 2년 후에 시행이 될 때 24가지의 급성중독 유해물질에 대해서 굉장히 그 관리가 요합니다. MSDS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해야 이 중소사업장의 산재 감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50명 미만 사업장의 보건 그 지원 사업이 많이 다양하게 이제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못내 좀 안타까운 현실은 이 예산이 맞춰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고 지금 현실적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들의 지금 그 기술 지원을 좀 받고 싶어도 이 예산이 딱 마감이 되면 그 신청했던 사업장도 더 이상 그 기술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결국에 이제 산재 예방 기금에 대한 이 풀어나가는 또 일반 회계가에서 비용이 풀어나가든 이건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분의 3에 정했을 때는 그 당시에 산업 현장을 보고 아마 정하시고 그때 당시에는 충분하게 적용이 된 걸로 봅니다. 그러나 이 기금이 현재 2021년도, 22년도의 산업사의 현장에서는 매우 다양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는 사실상의 기술 지원이 필요하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일반검진 보험공단의 그 재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도 이제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건강진단이 사업주 의무로 돼 있었습니다. 의무로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사업주 부담으로 하다 보니까 50명 미만 사업장은 일반 검진 자체가 거의 정식적으로 수행이 안 되고요. 참 부실 검진도 많이 나오고 미시 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보험공단에 정책권 일을 했습니다. 예방이 잘 돼야 재활하고 환자가 적기 때문에 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예방에서 더 좀 근로자 건강진단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그쪽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1995년도에 그거를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 부담을 100% 그걸 적용하는 걸로 해서 지금 근로자 건강진단이 상당히 활발하게 또 항목도 현실에 맞게 그렇게 암검사까지도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보건 분야에 저희가 직업병이라는 부분에 다뤄야 되고 지금 직업병 유서 견자가 앞으로 화학물질에 관계돼서 어떻게 중독에 대한 많은 근로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자가방역 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에 대한 거는 결국에 직업병을 유발하기 전에 예방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거는 산재 예방기금에서 좀 폭넓게 적극적으로 확대시켜서 그렇게 좀 사업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중소사업장에 대한 산재 감소에도 크게 성과가 있을 거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홍갑 이사님은 보건 분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직업성 질환에 대한 범위가 24개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런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특히 중소규모 사업장의 업무 지원을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국고지원 사업이 너무 예산이 적고 적은 사업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일반 검진이 건강보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특수검진이나 작업환경 측정 같은 경우는 산재보험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보건 분야에서 꼭 필요한 좋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정부에 계신 귀하게 오늘 오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의 과장님이신 손필은 과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먼저 이 중소사업장 산재 절감 혁신 방안에 대해서 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를 여러 전문가들이 그리고 노사 함께 모여서 논의하시고 다양한 방안들 제안해 주셔서 좀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발제해 주신 이준원 교수님은 중소사업장 산재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전반적인 문제를 잘 짚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사업장의 이제 안전 체계를 좀 구축해야 될 필요성, 그리고 정부의 산재 예방을 위한 이제 지원 확대의 필요성, 그리고 사업주들이 안전보건 경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안전 문화 조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고
새로운 이제 스마트 안전 기술도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중소사업장의 안전 관리를 혁신해 나갈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상당 부분은 지금 정부가 이미 그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것들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아직 저희가 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도 말씀해 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산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갈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먼저 우리 정부에서 여러분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산재 사망 사고 절반 감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사실 충분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참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년도에 산재 사고 사망자 숫자가 이제 800명대로 낮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원래 이제 목표했던 것만큼은 낮아지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산재 사망 사고 이 감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노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정책의 방향이라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단기간에 사망사고 감축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사망사고를 줄여나가고 좀 더 안전한 일터, 건강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기반들은 차근차근 다져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도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도 그동안에 있었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안전과 보건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도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고용노동부 자체적으로는 그동안에 한 개 구국에서 담당하던 안전보건의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본부 개편을 통해서 조금 더 앞으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노총, 경총 모두 공히 정부의 일반회계 재정전 확대가 필요한데 경산의회에서 우리가 합의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좀 반성을 하고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도 나와 계시는데 기획재정부와 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재정의 역할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앞으로는 더욱더 힘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 정부에서 산재 예방, 그러니까 정부 지원 부분이 그렇게 크게 늘지는 못했지만 산재 예방을 위한 이제 지원의 규모는 당초 17년에 한 3,700억 정도 규모였던 것이 올해 이제 한 9,700억까지 늘었고 내년에는 1조 원을 넘는 수준까지 확대는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이제 산재 예방 기금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중소사업장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산재 예방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제 사업주에 대한 감독 처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주체별로 이제 담당해야 할 그런 역할들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정부도 이제 산재 예방 감독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노사정 전문가들이 함께 이제 의견을 모아서 추진해가는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체계를 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에서 그리고 지역 단위에서 그리고 현장 단위에서 그런 이제 거버넌스 체계가 좀 정비가 된다면 노사가 좀 더 책임 있는 모습으로 참여하면서 일터에서의 안전을 제고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전체적으로 아까 정부의 재정 지원 그 산재 예방 기금을 통한 이제 산재 예방 사업의 지원 확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 확대, 기금의 지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그럼 이 예방 사업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관리해 나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저희 내부적인 이제 행정 지원 체계,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이 좀 정비가 되면서 저희도 산재 예방 사업의 전체 규모를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좀 제대로 평가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산재 예방 지원 사업에 대한 이제 확대뿐만이 아니라 이 확대된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도 조금 더 체계적인 틀을 갖춰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백종별 교수님 토론 과정에서 중소기업 이제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서 이제 고용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이제 인력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안전 보건 관리에서도 그런 사업들 좀 검토해 주실 것도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내년 이후에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소기업 부분에서는 그동안의 재정 지원 사업들을 많이 확대를 해왔는데 단순히 재정 지원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더 안정적인 그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인력에 대한 지원 부분도 방안이 있는지 사업을 좀 설계하고 재정 당국하고도 같이 좀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전협회나 보건협회에서 말씀 주셨던 부분들도 뭐 50만 사업장에 대한 결국 이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주신 말씀도 정보 지원 사업들의 좀 더 지속성이 이제 확보되고 또 안전관리 인력들이 육성되고 지원될 수 있는 방안 조금 더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필용 과장님께서 산안법이 전부 개정되고 또 중처법이 만들어지고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출범되는 등 이런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여건의 변화가 많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예산도 1조 이상으로 산재예방기금이 증가되었는데 앞으로는 뭐 일반회계까지 재정 확대가 더 필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사업장의 효과적인 안전 예방 사업을 위해서 인력 지원까지도 검토해 보실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토론 발표자이십니다. 굉장히 부담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시간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용환경예산과에서 오신 원선재 사무관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기재부 고용환경예산과 원선재 사무관입니다. 고용부 예산 편성하는 실무 총괄 맡고 있고요.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노사 전문가 분들과 함께 또 산재 부분에 대해서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재 예방 분야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 과 차원뿐만 아니고 저희 간부님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고용부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8년에 산재 예방 분야가 한 0.3조 원에서 저희가 거의 1조까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단기간에 늘렸습니다. 특히나 그 50인 미만 아까 말씀 주신 분들 많으신데 중소기업들 또 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늘렸고요. 제가 여기 한 가지만 좀 덧붙이자면은 일반회계 지원에 대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그 일반회계 지출의 의미에 대해서 사실은 국가의 책임성 측면을 많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분명히 맞는 말씀인데요. 사실 저희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국가재정법에서 저에게 부여한 의무가 또 국가 채무 관리랑 또 재정 배분의 효율성 부분도 저희가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일반회계 금년에만 해도 사실은 적자 부채가 한 100조 원 정도 저희가 발행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 회계의 지출에 대해서 사실 재정적 사이드는 국가의 책임성도 분명히 있지만 사실은 국가의 채무, 그래서 재원 배분의 효율성도 분명히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다는 부분들을 하나 덧붙이고 싶습니다. 같이 고려를 좀 해주시기를. 그래서 사실 산재기금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금 적립금이 어쨌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수지도 보면 1조 이상씩 계속 흑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기금에 대한 일반에게 전입금을 고려를 할 때 가장 조금 고려를 하는 게 그 기금의 재정 상황이라는 것도 좀 같이 고려를 해야 돼서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아까 다른 사회보험 쪽도 얘기를 주셨는데 건보 제가 16년에 예산실에서 또 건보를 담당을 했지만 그때 국가 지원이 건진기금 합쳐서 6.7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9조가 넘어가죠. 건보법에도 일반회계에 대한 법률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 14% 상당하는 금액 뭐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라는 부분도 넣었고요.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의 어떤 재정 배분의 효율성을 조금 고려한 문구라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제가 고보도 담당하고 있는데 고보도 뭐 재정이 조금 어려워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넣습니다. 0.8조에서 1.3조까지 늘렸고요. 고보법에는 정부가 일반회계로 일정 부분을 지원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비율 같은 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건보나 장기요양보험이나 고보나 재정 건전성 또 재정의 상황을 감안해서 대폭 늘렸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일반회계 측면에서 저희도 이제 돌아가서 깊이 같이 또 고민을 해보겠지만 국가의 책임성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하나만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재부에서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뭐 재난지원금 등 해가지고 국가 채무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 전체 예산 중에 많은 부분들이 1조까지 증가되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현재 기금 지출 총액이 3% 이내로 되어 있는데 3% 이내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 한 2%까지라도 이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텐데 현재 0.22%거든요. 그러니까 3% 이내라는 이것이 적정한 수준까지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세미나도 하고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한 뭐 2%, 2.5% 아까 건보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꼭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지출되어지는 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어지는 게 일반회계 전체로 보면은 굉장히 큰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예방의 효과가 다른 일반회계 예산을 줄이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기에서 늘어나도 다른 예산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발표 토론으로 나오신 분들의 발표는 모두 다 들었고요. 혹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기 참석하신 분 중에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한 분 정도만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 합니다. 의견 있으실까요? 네. 네, 정재희 대표님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오랜 세월을 다뤘지만 정부의 기획재정부의 담당 예산을 담당하는 책임자께서 나오셔서 저 의견을 직접 들어주고 또 돌아가셔서 가급적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단지 여러 가지 그 예산의 그 적정 규모 문제도 있으니 참고해달라는 말씀을 들은 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중요하고 이제 의원 입법을 통해서 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 과거와 다르게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 오신 우리 원 사무관님이 핵심이니까 책임자니까 너무 말리지 마시고 웬만하면 그래 너희들 15년 동안 그 고생했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가냐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노동자한테 간다. 그 사람들이 안전보고는 대한민국 안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잘 챙겨주시면 저희 산업안전보건계에서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로도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좋은 의견 주셨는데 여기 아까 말씀 주신 내용들과 유사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정말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금방 정재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직접 오셔서 저희들의 의견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장인이 전체 인구의 52%를 차지합니다. 이 직장인들의 산재를 예방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직장인들이 건강할 때 그러니까 사망자가 안 생기고 장애가 안 생겨야지 우리나라가 지탱이 됩니다. 현재 저출산 사회에서 더 이상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거든요. 현재 있는 그 인력을 보존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에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이분들이 성인 일할 때 건강이 확보가 되어야 나중에 노인 의료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산업재해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꼭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안전보건하는 단체들이 뭉쳤습니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건의드리기 위해서 힘을 모았는데 현재 59개 단체가 가입돼 있고 전체 회원수도 80만 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국노총 그리고 안실련에 감사드리고요. 네. 네네네. 그리고 오늘 또 행사를 주관하신 김광희 본부장님께 마지막 말씀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희 교수님이 화끈하게 마지막에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150억 내고 산재 예방 사업 한다고 한다는 게 싫어요. 지금 산재기금에서 2조 3,500억을 코로나 때문에 빌려갔어요. 코로나에 그렇게 쓰시면서 예방사업에 이 돈 150억 내면서 낸다고 얘기하는 거나 그것 때문에 합의를 3번씩이나 했잖아요. 그럼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지금처럼 정부 쪽에서 이런 의견을 가지시면 정의는 장애투쟁밖에 없어요. 이제 대통령국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저도 정부하고 소통 안 하고 이제 국회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15년 이상 열심히 투쟁해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오늘 정말 잘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제 더 이상 어떤 뭐 대화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다른 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해서 오늘 논의되었던 내용들이 꼭 실현이 되어서 정말 안전한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 국가의 기본을 운영하는 경제를 운영하는 데 근간이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